고려시대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사건, 이자겸의 난.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어떤 일이 있었나를 넘어 어떻게 기록되었나를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서 고려사의 원문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단어 하나, 문장 구조 하나에 숨겨진 권력 다툼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록을 보면 모든 건 궁궐을 삼킨 이 거대한 화재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 불꽃이 피어오르기 훨씬 이전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죠. 우선 당시 이자겸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맞서 왕은 어떤 비밀 계획을 세웠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설명의 핵심이죠. 고려사 원문을 직접 분석해서 이 기록의 언어와 문장 구조가 사건의 진실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때는 12세기 초 고려 이자겸이라는 단 한 사람이 말 그대로 왕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의 전무후무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의 권력은 왕실과의 혼인관계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자기 둘째 딸을 예종 임금에게 시집 보내서 훗날 인종이 되는 손자를 봤어요. 그런데 그 손자가 왕이 오르자 이번엔 자기 셋째, 넷째 딸을 또 그 손자, 즉 인종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선 이자겸이 외할아버지이자 동시에 장인어른이 된 거죠.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이런 겹사동 관계로 왕실을 완전히 쥐락펴락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에게 지궁국사라는 칭호까지 붙였어요. 글자 그대로 풀면 나라의 군사와 관련된 일들을 모두 안다는 뜻인데 이건 그냥 높은 관직이 아닙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 중대사는 왕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겠다는 최고 통치자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왕 인종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그는 자신의 목숨과 왕위를 지키기 위해 믿을 만한 신하들을 모아 이자겸 세력을 제거할 비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계획은 아주 치밀했습니다. 전면전을 벌이는 대신 핵심 인물만 딱 제거하려는 외과술 같은 작전이었죠. 첫째, 적들이 당신을 노리니 우리가 보호해주겠다는 핑계로 이자겸을 궁궐로 유인합니다. 둘째, 그의 막강한 군사력인 척준경과 떼어놓고요. 셋째, 위조한 왕의 명령서로 척준경 일파를 체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사력을 잃고 혼자가 된 이자겸을 제압한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된 계획을 후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모든 해답이 고려사 원문, 즉 한문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 기록의 문장 구조를 직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알려면 그냥 번역된 결과물만 봐서는 안 됩니다. 기록에 사용된 언어 그 자체를 분석해야 해요. 문장의 구조, 그리고 역사가가 선택한 단어 하나하나에 당시 인물들의 의도와 행동, 그리고 사건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실제 역사 기록의 문장 구조를 하나씩 해부해 보면서 왕의 음모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왕이 이자겸을 궁궐로 유인하기 위해 계책을 쓰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자, 문장을 한번 뜯어보죠. 왕견추미론사 박승중. 왕견추미론사 박승중. 아주 전형적인 한문 문장 구조입니다. 주어 왕, 동사 견, 보내다. 목적어 박승중. 왕이 박승중을 보냈다. 명료하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바로 다음 단어 유자겸왈, 유자겸의 유입니다. 이게 그냥 말했다가 아니에요. 이 유자라는 글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타이르듯이 은밀하게 이른다는 아주 구체적인 뉘앙스를 가집니다. 만약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명령이었다면 명령할 명을 썼을 겁니다. 유자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 만남이 비밀스러운 회유 작전이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내용은 혹시 변고가 생기면 궁궐로 들어와서 몸을 보존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장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에요. 보호라는 말로 함정을 포장해서 이자겸을 그의 군사적 기반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했던 왕의 심리전, 그 전략적 의도를 언어를 통해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이자겸이 유인책에 넘어오지 않자 왕의 세력은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자겸의 군사력의 핵심인 척준경을 직접 제거하기로 한 거죠. 이 문장이 바로
그 긴박한 쿠데타 시도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장 분석의 핵심 단어는 바로 교조입니다. 문장은 왕기지, 즉 왕이 이자겸을 떠려 했다는 왕의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왕의 측근들이 군대를 동원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교조예요. 조는 왕의 공식 명령서, 조서를 뜻합니다.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앞에 붙은 교는 거짓으로 꾸미다, 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교조는 무슨 뜻이 될까요? 바로 위조된 왕명입니다. 이 두 글자로 인해 왕의 측근들이 벌인 이 군사 행동은 정당한 명령 집행이 아니라 불법적인 쿠데타 시도가 되어버립니다. 역사가가 이 결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사건의 본질을 명확하게 규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쿠데타가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한 사료인 겁니다.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장군을 제거하기 위해 가짜 왕명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는 사실. 유인이라는 정치적 책략에 실패하자 교조라는 군사적 행동으로 사건이 격화되는 과정을 이 단어 하나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왕의 이 계획은 발각되고 맙니다. 심지어 왕의 군대가 척준경의 동생과 아들을 죽이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죠. 이에 격분한 이자겸과 척준경 세력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반격을 시작합니다. 실패한 쿠데타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반란의 불길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날 밤의 상황은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고려사는 병야, 즉 아주 늦은 밤에 왕의 군대가 정문을 뚫지 못하고 담을 넘었다고 기록합니다. 곧이어 이자겸과 척준경은 왕이 충신을 죽이려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군대를 모았고 역으로 궁궐을 공격하죠. 기록에는 화기, 불이 일어나 궁궐의 창고와 문들을 태웠고 태평문과 연평문 같은 주요 건물들은 개신, 즉 모두 제거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왕의 비밀 작전이 결국 궁궐을 불태우는 전면전으로 비화한 것입니다. 실패한 쿠데타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왕은 자신을 공격하러 온 적군을 보고 직접 문을 열어 맞이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반란군은 왕의 눈앞에서 그의 충신들의 시신을 보여주며 위협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불타는 자신의 궁궐에서 사실상 포로가 되었고 그의 권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국 이자겸의 난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역사를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사건의 흐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의 언어를 해독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우리가 분석한 교조, 즉 위조된 조서라는 이 두 글자처럼 역사의 진실은 종종 이렇게 단 하나의 단어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역사 기록의 정밀한 언어는 오늘날 우리가 진실과 권력을 이해하는 방식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